오늘은 나이대별로 가장 효과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어 공부가 뭐 다를 게 있나 싶을 수가 있어요. 물론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는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나이대별로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10대, 20대 분들은 유년기부터 영어 소리를 미디어나 또 실제 환경에서 많이 접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영어 소리를 들었을 때 잘 들리는 편이기도 하고 또 따라서 잘 발음하기도 해요. 그런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예전에는 그런 미디어도 없었고 또 해외여행이나 교류가 잦았던 것도 아니고 영어라는 이 언어의 주파수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이거를 들으려고 했을 때 정말 안 들리고 다 튕겨져 나가고 이거를 똑같이 발음한다는 거는 너무나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적고 이런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가 있고요. 또 예전에 저희 원어민 선생님께서 50대 분께 영어 과외를 했었는데 그분이 Are you salty? 이런 표현을 썼대요. 이게 삐졌어요? 이런 뜻인데 좀 더 어린 연령대 친구들이 많이 쓰긴 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면 Are you salty bro? 뭐 이런 거 붙이면서 쓰기도 해요. salty 이게 원래 짠이란 뜻인데 속어로 삐졌냐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어색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되게 많은 분이 이제 10대들이 쓰는 그런 슬랭을 썼을 때 원어민들도 굳이 그런 표현 쓸 필요 없이 그냥 기본적인 표현들 Are you sad? Are you upset? 이런 걸로 말하면 될 텐데 왜 그럴까?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대에 맞는 단어와 문장들이 있고 또 그 나이대에는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가장 효과적인 영어 공부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10대, 20대 분들을 위한 영어 공부법이에요. 오늘 각 세대에서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어떤 걸 어려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하면 될지 세 가지 공부법과 또 그 나이대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하고 영어 문장 예시도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이 세대를 영어 소리 감각이 가장 살아있는 세대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주파수 얘기했죠. 언어에는 특정한 주파수들이 있는데 유년기에 그 주파수에 맞는 언어를 육성으로 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수록 그 언어가 잘 들리고 따라 발음을 잘할 수가 있어요. 이 세대는 조기 영어 교육을 받아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미디어, TV나 또 유튜브, SNS 같은 게 많이 발달하면서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또 학원이나 학교에 원어민 선생님들이 실제로 계셔서 그 소리를 많이 듣기도 했어서 실제로 발음도 좋고 그리고 막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냥 해외 유튜브나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거 보다가 거기 나온 표현을 그냥 익혀서 말하는 이런 게 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냥 저 영화 보다가 아니면 해외 유튜브 보다가 영어가 늘었어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신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해외에 살지 않고서는 말할 기회가 많이 없기도 하죠. 또 입시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실제 문장을 말해야 될 때 그거를 외워서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 문법을 안 배울 수가 없잖아요. 이 학교 공부는 그대로 하고 또 발음은 괜찮은 편인데 문장을 막상 말해야 될 때는 좀 스크립트를 외워서 하는 게 더 자신 있을 수가 있고 이 3박자가 안 맞다 보니까 항상 수능, 토익, 토플 이런 거 시험을 준비할 때마다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는 노베이스가 되는 듯한 현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영어 공부 3가지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학교 문법을 스피킹 문법으로 전환하기예요. 학교 문법이 아닌 스피킹을 위한 문법이라는 게 따로 있구나. 이거를 일단 인지할 수가 있어야 되죠. 단순히 시험을 위한 용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들의 뉘앙스 그리고 어순, 문장 구조에 집중하는 거라서 제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스피킹을 위한 문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 말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스피킹 시험 준비하려고 어디 주어진 스크립트를 외우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나에 관련된 문장을 많이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본 거 외우기, 달달 외워서 말하기 아니고 그래도 발음은 괜찮은 편이니까 스피킹 문법을 이용해서 나에 관련된 문장들을 많이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이런 거는 SNS 같은데 올리는 걸로 활용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슬랭 알려주는 경우도 많고 미드에서 어떤 슬랭 듣고 그거를 따라할 수도 있는데 쉽게 좀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써보면 좀 더 재미있게 말을 해볼 수가 있겠죠.
30대, 40대 그 이후만 돼도 굳이 슬랭 같은 거 유튜브에 나왔네 라고 그걸 봤다고 해서 그거 막 익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는 그런 거 보면서 좀 재미있게 말해볼 수는 있겠죠. 저희 원어민 선생님과 문장 예시도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10대, 20대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면 좀 쑥스러울 것 같지만 During my trip, I went to this lip vintage shop and they have this super cute t-shirt. You know, vintage t-shirts are my favorite. 여기 중간에 있는 lit, fave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조어예요. 제가 fave라는 단어가 이게 favorite에서 왔거든요. 이걸 유튜브에서 배우고 미국인 친구에게 써봤는데 둘 다 30대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단어 왜 쓰냐 어디서 배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마음이 오히려 놓였어요. 왜냐면 요즘 신조어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해놨던 영어에 더 많은 거를 언제 다 배우지 싶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막 super cute 이런 거는 저도 조금 더 어렸을 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뭐 very cute, so cute 이 정도로 말을 해요. 그래서 조금씩 좀 문장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두 번째, 30, 40대를 위한 영어 공부법 알려드릴게요. 이 세대부터 영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닌 사람 편차가 굉장히 심해져요. 유년기에 영어 소리를 많이 접한 분들은 커서도 영어 듣기 말하기에 좀 더 강점을 보이고요. 또 특히 학습 성향이 청각형이 아니라 시각형인 분들, 이렇게 눈으로 공부하고 하는 거 좋아했던 분들은 오히려 학교 시험에는 강했을 수 있어도 막상 듣기 말하기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발음 교정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내 영어 발음을 녹음하면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 영어 목소리를 녹음해서 직접 들었을 때 그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저는 그 전에 제가 영어 발음을 그래도 나름 괜찮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발음해서 들었을 때 이게 굉장히 엉망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발음할 때 원어민들이 못 알아듣는 현상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발음을 공부할 때 무조건 그 단어를 내가 녹음해보고 원어민이 그 발음한 녹음 있죠? 사전이나 또 구글, 유튜브에도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다시 그걸 듣고 제 발음을 하면서 괜찮아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세대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스피킹 리스닝에 집중하기 굉장히 좋은 세대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환경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회사에서 영어를 써야 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어서 아이 영어 교육 때문에 영어를 시작하게 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가족들 다 데리고 해외여행 가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실전에서 직접 문장을 부딪혀 보면서 쓰려고 해야 돼요. 문법을 배울 필요가 없고요. 생활 영어를 계속 접하다 보면 문장 구조가 비슷비슷해요. 왜냐하면 스피킹을 위한 문법에 의하면 원어민들이 이 구어체에서 쓰는 문장 구조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 영어를 직접 익히고 그 상황에서 뭐 아이에게 써봐도 좋고 해외 여행 중에 써봐도 좋고 이게 한 문장이 두 문장 되고 두 문장이 세 문장 되고 이러면서 점점 늘게 되거든요. 그리고 속어나 슬랭, 신조어를 굳이 막 너무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차라리 그 생활 영어에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문장들로 다 말을 하려고 하고 차라리 속어보다는 그 생활 영어에 나오는 그 단어보다 한 단계 고급 어휘 정도 써보려고 하는 거는 좋아요. 그래서 세 가지 공부법 정리해드리면 먼저 발음 교정, 이거는 녹음기를 이용해서 하자고 했죠. 하나의 문장을 딱 목표로 잡고 이걸 완전히 원어민처럼 발음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녹음해보고 들어보고 원어민 발음 찾아보고 하면서 연습하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법을 공부할 필요 없이 생활 영어 그 자체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문장 구조를 익히자. 그리고 그거를 실전에서 자꾸 써보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굳이 신조어, 속어, 슬랭 배울 필요는 없고 차라리 그 생활 영어에서 배운 문장에서 그 단어를 한 단계 조금 더 고급 어휘 정도 써보는 거. 이렇게 공부하면 좋거든요. During my trip, I went to this nice souvenir shop and they have this fabulous music box. You know that I love music boxes, right? 제가 이 세대다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아까보다는 좀 더 편안한 느낌이었는데요. 아까는 신조어가 좀 있었는데 여기는 전혀 없죠? 원어민 선생님도 이 정도는 그 나이대에 말할 만한 문장이다. 그리고 이따가 50대, 60대는 이 문장들을 더 짧게 단문으로 더 간단하게 말하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nice 대신에 뭐 fabulous 이런 조금 한 단계 더
어려운 어휘를 써본다거나 그리고 아까 fave라는 신조어 있었죠. 그건 그냥 favorite이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I love music boxes 그냥 기본적인 생활 영어 문장으로 말하면 더 좋고요. 세 번째는 50대, 60대 분들을 위한 영어 공부법인데요.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2세대인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 영어를 공부하고 좀 한참 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2세대 분들 중에는 이민을 간 분들도 있었고 또 뭐 은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기 위해서 배우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손주와의 뭐 영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사위 또 며느리가 외국분이어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대화가 필요해져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발음과 문법 둘 다 공부해야 해요. 그런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이것들을 다 내가 커버를 하지 싶을 수가 있는데요. 발음을 공부할 때 한 단어 한 단어의 발음을 익히려고 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이 단어의 발음은 뭐니까 외우고 이 단어는 뭐고 이게 아니라 알파벳을 기준으로 A부터 Z까지 26개예요. 그리고 그 알파벳들 중에는 발음이 딱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러 개인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를 익혀놓은 다음에 그리고 모음과 모음이 붙어서 2개, 3개 이거를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요. 또 자음끼리 붙어서 이중자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놓고 이게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 꼭 발음 기호를 너무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고 들어보고 비슷하게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또 그 많은 문법을 어떻게 다 공부하지 싶을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10대, 20대에서 스피킹을 위한 문법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 중에 단문만 공부하려고 해도 괜찮아요. 단문, 이게 단순한 문장이란 뜻인데 한 문장 내에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단문 문법만 공부를 해놔도 웬만한 나에 관련된 문장, 길게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고 게다가 해외여행 등에서 물어보는 말들 간단하게 요청하고 뭐 질문 받고 뭐 컴플레인 할 때도 뭐 이거 해주세요 얘기하고 대답 듣고 이거는 단문에서 다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발음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음절 늘어나는 거 이것만 조심해주세요. 수강생분들 발음 교정을 해보면 이 나이대 분들이 대부분 다 음절을 길게 늘려서 발음을 하고 이것만 딱 교정해도 완전히 정확해져요. 예를 들어 box 이 단어를 발음할 때 많은 분들이 box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냥 box 이렇게 하는 거랑 box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영어는 모음의 강세를 주면서 발음을 해야 되고 오를 기점으로 앞뒤 자음은 을을 붙이면 안 돼요. box 하고 여기 x는 그냥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box라고 하면 한국어로 치면 이 스에다가 을을 붙여서 박스 하고 이음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1음절밖에 안 되거든요. box 이렇게 해야지 스 이렇게 으 넣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love 이런 걸 발음할 때도 love 이렇게 많이 하세요. 중간에 있는 o만 신경 쓰고 마지막 이는 신경 안 써도 돼요. love 하고 그냥 끝나야 되는데 여기에 으를 너무 강하게 넣으면 브 이렇게 돼요. love 이거랑 love 이건 다른 거죠. love 이음절이고 love 1음절이에요. 이렇게 뒤에 으 넣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만 교정해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3가지 공부법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발음의 경우는 단어 1대1로 외우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알파벳 A부터 Z까지 발음 연습해놓고 또 이중모음, 이중자음 연습해서 빠르게 기본적인 발음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쉬운 단어로 단문 말하기 위주로 연습하면 돼요. 굳이 막 어려운 단어, 또 막 신조어, 슬랭 이런 거 배울 필요도 없다고 했죠. 그냥 쉽고 무난한 단어로 짧게 단문으로 말하는 게 이 나이에 맞게 훨씬 더 품위 있고 격식 있어 보이거든요. 굳이 막 나한테도 부담되는 어려운 단어로 말하려고 할 필요 없이 단문으로 짧게 쉽게 말하는 게 이 나이대 분들은 훨씬 더 듣는 사람도 편안하고 본인도 품위 있어 보이고 우아해 보이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2달 있었는데 홈스테이를 할 때 정말 많은 연령대 분들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도 있었고 아이들 10대 애들도 있었고 누가 제일 말이 빨랐는 줄 아세요?
10대에는 정말 모터 달리듯이 너무너무너무 빨리 말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나 그 아이의 엄마도 나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원어민 분들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는 게 더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 세대는. 그런데 세 번째, 대신 천천히 또박또박 단문으로 말을 하더라도 음절은 늘리지 않아야 돼요. 이거는 영어식 발음에서 좀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국어는 음절을 늘려서 말을 하는 게 맞지만 영어는 마지막에 들어가는 빼고 말하면 그게 더 정확한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의사소통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되겠죠. 예문도 같이 볼게요. During my trip, I went to a gallery. They had many good paintings. I really love paintings.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좀 더 짧게 단문으로 말을 하고 있죠. 주어 하나 동사가 들어간 문장 말하고 문장 끊고 또 새로운 주어로 단문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되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love 아니고 그냥 love 이렇게 지나치게 넣지 않는 거, 이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네 번째는 70대 이상을 위한 영어 공부법인데요. 이 경우는 생활 영단어를 많이 익히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문장은 똑같이 아까 50대, 60대 정도로 말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따 할 예문은 따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어휘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냥 손으로 쓰고 눈으로 보고 이런 거에만 익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지?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지? 하는 그런 단어들을 직접 소리내서 자꾸 중얼중얼 발음해 보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나이대의 저희 수강생분들을 보면 무언가 굉장히 많은 것들, 또 문법 같은 거를 익혀야 된다는 거에 조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막 새로운 것들을 막 많이 공부하고 이런 게 부담이 되실 수가 있는데, 어려운 문법 용어 없이도 훨씬 더 쉽고 양도 적은 스피킹을 위한 문법으로 문장을 배우고 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무언가를 막 많이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스피킹을 위한 문법은 바로 배운 거를 이제 문장으로 쉽게 말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말씀이 빨리빨리 외워지지 않는다. 배우면 까먹고 배우면 돌아서면은 까먹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당연히 습득하고 그거를 또 활용해보는 그 속도는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어떤 한 문장을 배웠을 때 입으로 그 순간 7번 정도 말해보면 좋아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복습하면서 7번 정도 말을 하고, 자꾸 눈으로 보고 쓰고 하는 거에 의존하지 말고 차라리 입으로 말해보고 그걸 듣고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세대분들은 해외여행이나 누군가를 만나는 영어보다는 교양으로 자기계발로 많이 배우시기 때문에 교양을 위한 영어 공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영어책 읽기를 해보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또 성인들 타깃으로 한 그런 책들 말고 오히려 아이들 타깃으로 하면서 조금 더 클래식한 거, 뭐 디즈니 그런 명작을 이렇게 영어 책으로, 그림책으로 만든 거라던가 이런 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또 거기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면 단어 공부에 좀 집중해야 할 세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떤 뜻인지 찾아보고, 아니면 그런 단어까지 정리되어 있는 그런 책으로 익혀보고, 그리고 또 입으로 발음해보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3가지 공부법 또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어휘 암기에 집중하기, 두 번째는 눈으로 보고 글을 쓰는 것보다 직접 입으로 자꾸 7번 이상 발음해 보려고 노력하기, 세 번째는 디즈니 책 같은 가벼운 책 읽기로 영어 교양 쌓는 공부를 시도해 보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나이대별로 가장 효과적인 영어 공부 방법을 제시해 드렸어요. 이 방법대로 함께 공부할 순 없을까? 이렇게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수업에는 정말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세요. 그 나이대에 맞게, 그분의 목표에 맞게 저희가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플랜을 다 짜드리거든요. 저와 함께 영어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은 esteri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